라마나 마리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탐구와 복종 부분입니다. 가르침 편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자명하고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다. 그 외에 어느 것도 내가 존재한다라는 느낌처럼 자명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자명하다고 하는 소위 감각기관을 통한 느낌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진화만이 자명하다. 따라서 자아를 탐구하여 진화가 되는 길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진화만이 실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적인 헌신과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다.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혜의 길과 헌신의 길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라. 그리고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길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르도록 하라. 자아탐구 이론. 라마나 마리시는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개체적 자아가 실제한다는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제자들 중 영적으로 진화된 몇몇 제자들은 쉽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수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뿌리 깊이 배어있는 습관을 일순간에 버리기가 어려웠다. 라마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지하고 깨달음에 쉽게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받을 때면 언제나 스스로 자아탐구라고 부르는 방법을 권하였다. 이 방법은 그의 실천적인 가르침의 주춧돌을 이루는 것이며 이하 3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선 방법 자체를 설명하기 전에 마음의 본질에 대한 라마나의 견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자아탐구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체성, 개인에 대한 관념을 바로 이 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개체성을 마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 마음을 나라는 생각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에 의한다면 개체성의 느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마음과 나라는 생각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깨달은 사람에게 깨달은 다음에는 생각하는 자도 행위하는 자도 없으며 개체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개체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진공한 상태, 공한 상태, 어떤 청정 무구한 상태에서 그냥 전체성의 바다만을 인식하는 거, 이 개체적인 인식이 없다고 강조해요. 행위자도 없으며 개체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고 강조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조금 다른 부분의 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개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체와 하나라는 거. 색, 불, 이, 공, 공불, 이, 색. 색이 개체고 공이 전체겠죠. 개체와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왜요? 즉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과 공이 즉시성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어느 틈을 잘라서 전체라고 말할 것이고 그 어느 틈을 잘라서 개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즉시성으로 아주 그 원흉무해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다와 파도, 어디까지가 파도고 어디까지가 바다인가. 그냥 파도가 바다고 바다가 파도죠. 그러면서 파도 낱낱의 물결에 대해서 그게 개체성일 것인데 낱낱의 물결에 대해서 바다가 인지하지 못하느냐. 다 인지가 되는데 그것이 바다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개체성과 전체성에 대해서 불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낱낱을 인식하면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행위자도 없으며 개체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 인식도 없다라는 것이 그냥 바다만 알고 있고 파도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파도는 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자, 질문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대답. 마음은 나라는 생각 위에의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과 에고는 똑같으며 지성, 기억 등의 정신적 속성도 역시 마음이다. 또한 개체적 영혼이라는 것도 마음과 다르지 않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생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인지하잖아요. 내가 생각이 없다면 밖에 뭐가 있더라도 뭐 딸기가 있거나 사과가 있더라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실체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생각이 어떤 나라는 생각, 나라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이 먼저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태어났는데 왜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우리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 시간의 연대기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 시간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즉시성 1초라도 지나야 시간이 흘러가죠. 지금 이 순간에는 시간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시간이 없어요. 이 순간에서 1초라도 지나야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초라도 지났다라는 것은 그 지났다, 시간성을 인식한다는 건 생각이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의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 5,0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5,000년 몇 년이 흘러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5,000년이라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로 인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인식을 해야죠. 객관적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지만 내가 인식하는 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다 주관적이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되는 것이지 그 바깥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내가 그걸 인식한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면 내가 아무리 옆에 뭐가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엔 다 안 보여도 내 눈에만 보이면 그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에요. 우리 뭐 어떤 이렇게 막 환상을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맨날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 장난치는 거겠습니까? 진짜로 자기는 진실로 너무나 그것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눈에 안 보이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지극히 나의 시선 안에 갖추어져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라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생각은 지성, 기억 등 정신적 속성에 따른다. 이 말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마음의 본성, 즉 마음을 일으키는 본체를 알 수 있습니까? 본체를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본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치에 따라 순서를 매겨볼 때 나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며 개체성에 대한 생각도 다른 모든 생각의 뿌리 내지는 줄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어떠한 개인의 생각으로서 일어나며 에고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에고가 생각과 행위를 전개시킨다. 2인칭이나 3인칭, 1인칭 없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1인칭이 나타난 다음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같이 나타났다가 같이 사라진다. 어디로부터가 이 나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내면에서 찾아보면 그것은 사라진다. 이것은 현명한 추적 방법이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성을 계속 규명해 들어가면 결국 마음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마음이란 생각의 집합에 불과하며 나라는 생각이 모든 생각의 뿌리이기 때문에 마음은 결국 나라는 생각일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이 나가 일어나는가? 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가 하는 생각, 나가 하는 관념, 나가 말하는 시비, 분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선악,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전체에서 어떤 것을 딱 떼어내면 어떤 한정적인 생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거기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집착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와 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전체적인 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그것이야. 그대로 그것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모든 것이 다 인식이 되지만 이것이 너다 나다 라는 분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그것이 뭐다 이렇게 이제 명색을 갖추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의 내용물이 내 관념적인 사유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냥 어느 부분을 딱 떼어내서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 바로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의 기억들, 어떤 부분 때문에 괴로운 거 있으시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즐거운 거 있을 거예요. 지금 고통을 받더라도 뭔가 전체로 내 삶에 흘러온 시간 전체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인물, 어떤 행동, 말 이런 것들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고장난 레코드 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들려주고 있겠죠.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고통, 내가 느끼는 그 외로움, 그것이 정말로 전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부분을 딱 떼어놓고 내가 보고 있느냐, 보면 다 부분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들었던 것이에요. 그것만 봤던 것이에요. 그 상황 전체, 그 환경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만 기억나고 그 사람의 말만 기억나고 그 사람의 표정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환경과 상황과 밖에서 들렸던 것들과 이런 그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그 조건의 환경들에 대한 평등적인 자각이 아니라 공평한 자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에만 내 스토리가 가 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나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회원들하고 상담할 때 느끼는 바가 많은데 그럴 때 나가 일어나고 전체에서 부분을 떼어내면서 동일시가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아탐구를 하는 것도 역시 에고인데 어떻게 자아탐구를 통하여 에고의 비실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대답,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현상적인 에고의 존재를 초월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나와 근원은 나라는 에고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근원은 한 가지죠. 나와 근원은 하나입니다. 바람이 깃발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서 바람이 있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될 때 바람과 깃발의 펄럭임이 둘이냐? 아니죠. 그냥 바람의 어떤 그 작용이 깃발의 펄럭임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고와 그 전체를 볼 때 그 전체의 모습이 바람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속성이 깃발의 펄럭임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이고 어떤 촉감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람의 그 느낌이.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비실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불가지한 상태가 가지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자, 질문. 그러나 나라는 생각은 에고가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요가 경전에는 에고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렇다. 에고는 세 가지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일 뿐이다. 만약 에고의 형태에 따라서 자아탐구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면
자아탐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에고를 형태별로 따지면 사실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탐구를 위해서는 에고가 단 하나의 형태, 즉 나라는 생각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다는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파도의 모양을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 파도 하나만으로 충분하죠. 바다임을 아는 것은 수천, 수만 가지의 모양을 다 알아야 파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바다였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파도가 수천, 수만 가지 모습을 다급생내 해가지고 해야 내가 바다였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은 깨달음을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듯 한데요. 자, 대답. 나라는 생각을 추적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자아탐구하는 것은 마치 개가 주인의 냄새에 의해서 주인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설사 주인이 멀리 낯선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개에게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단서이며 그 밖에 주인이 키라든가 옷이라든가는 중요치 않다. 냄새에 의존하는 한 개는 결코 헤매지 않고 주인을 찾아갈 수 있으며 마침내 주인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건화되어 있지 않는 순수한 진화를 깨닫는 것이고 또 진화는 결코 에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생각의 형태를 가진 에고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질문의 오류가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진화를 깨닫는 것이고 또 진화는 결코 에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분의 말이 맞죠. 에고에 대해서 탐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탐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의 형태를 알 수도 없으니까 소용없는 행동이겠네요. 이런 질문이 전제가 맞다면 그러면 전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진화 그리고 진화는 결코 에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바다는 파도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의존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바다가 있으니까 그 위에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의존성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바다기 때문에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의 쓰임, 드러나는 그 인연의 모습이 파도, 물결 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겉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파도에 의존한다. 파도가 바다에 의존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으나 본질적인 말은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바다가 파도고 바다가 파도고 파도가 바다다. 이제 이런 둘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같지는 않죠. 파도 모양과 깊은 바다의 모양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는다, 그냥 따로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탐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다를 알 수 있으려면 바다의 쓰임, 바람을 알 수 있으려면, 물을 알 수 있으려면 물의 나투어짐을 봐야 되잖아요. 물의 쓰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쓰임. 그러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떻게 완전히 이 두 개가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그게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의 모습인 거죠. 양면처럼 양면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알면 좋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대답이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에고는 유일한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에고는 순수한 의식인 진화와 스스로의 지각 능력이 없는 수동적인 육체 사이에
매듭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래, 그대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대는 에고의 본질적인 의식의 측면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순수 진화의 순수 의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순수한 나라는 생각을 구별해야 된다. 후자는 단순히 하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나누며 자고 깨고 먹고 생각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순수한 나는 순수한 실체이며 영원한 실체이고 무지와 망상으로 벗어나 있다. 만약 그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의 실체로서만, 즉 나로서만 머물 수 있다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질 것이며 망상은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 영화를 볼 때 매우 희미한 빛 속에서나 어둠 속에서나 화면들을 볼 수 있지만 환한 빛이 들어오면 화면을 볼 수 없게 된다. 지구의 아트만이 환하게 빛나는 속에서는 모든 대상이 사라진다. 이제 아트만이라는 것은 나라는 개체성, 어떤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은 아성을 말하는데 이제 지고를 붙여가지고 지고의 아트만, 그래서 이제 나와 나라는 생각으로 나눴을 때 지고의 아트만은 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모든 대상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대답, 질문. 그것이 초월적인 상태로군요. 대답. 아니다. 누가 무엇을 초월한단 말인가? 지네만이 실제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이 그것이야. 바로 그것이지 어떤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바다가 다른 형태로 파도를 떠나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냥 그것인 것이죠. 그것이 실제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실상인 것이죠. 파도, 분별이 그냥 그대로 실상, 바다의 모습인 것이죠. 진화는 마음을 초월해 있다고 하면서 또 깨달음은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마음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마음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라는 식입니다. 이는 모순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죽는 마음을 통해서 아트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죽는 마음이란 생각이 없는 마음이요. 내부로 향해진 마음이다. 그때 마음은 마음의 근원을 보며 그 근원이 진화가 된다. 이는 주관이 객관을 지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기서 이제 아트만은 위에 말하는 지고의 아트만을 말할 것이고요. 주관과 객관을 벗어난 아성을 벗어난 아트만이 될 것이고요. 주관이 객관을 지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어떻게 에고를 없앨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선 에고를 찾아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그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에고다. 그런 질문은 에고를 키우는 길이지만 결코 에고를 없애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에고를 찾다 보면 그대는 에고가 실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이 에고를 없애는 길이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느끼는 모든 판단들, 이것들이 색수상 행식, 이것들로 오는 우리의 판단, 분별의 내용이지 정말로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과 내가 지금 현상에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만나서 어떤 느낌을 일으키면서 좋다, 싫다라는 애착과 집착을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적인 행위, 유가 일어나고 되죠.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거기로부터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씨앗이 있으면 씨앗에 생로병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마음의 본성은 바로 각성 또는 의식이다. 에고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마음을 생각하고 따지며 느끼는 작용을 하지만 에고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우주적 마음은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며 순수하게 각성 상태만을 유지할 뿐이다. 이제 뭔가 자기가 스스로 각성 상태만을 유지한다.
순수하게 각성 상태만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공한 청정한 상태에 이 어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어떤 텅 빈 우주 같은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각되죠. 거울의 비춤으로 볼 때 앞에 있는 사과가 다 자각이 되지만 옛날엔 그 사과가 정말 사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잘 돌이켜서 봤더니 그 사과라는 비춤이었구나. 그래서 사과가 진짜 사과가 아니라 나의 비춤의 모습이 사과라는 형상으로 나에게 인식되었구나. 그러면 나의 비춤으로 저 소리가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새 소리로 인식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비춤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춤의 내용물인 사과가 안 보이느냐? 여전히 사과가 나한테 상이 맺혀져 있지만 옛날엔 저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라고 믿으니까, 나한테 상 맺은 게 아니라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일으켰지만, 이게 나의 비춤의 수천, 수만의 다양한 모습들로 현현되어 있구나. 그것이 그냥 단 하나의 모습, 비춤의 모습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각성의 상태겠지요, 그것이. 그러면서도 사과는 사과대로 새소리, 물소리는 물소리대로 다 각각의 낱낱의 개별자가 다 인식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비춤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 없이 서로 잘 융통된다고 보여져요. 진화의 지구한 의식 안에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힘, 여기선 분별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더불어 나타났던 여러 가지 힘들이 완전히 사라지며 그것이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났던 비실제적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된다. 생각과 망각의 작용을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탄생과 죽음의 순간인 윤회이며, 생각과 망상의 작용이 사라진 상태의 진실한 나만이 순수한 자유다. 순수한 나에는 탄생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진화에 대한 망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나는 게 있어야 죽음이 있을 것인데, 이 비춤에서, 어떤 탄생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라마나 마하리시는 진화의 망각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참 멋지다라고 느껴져요. 이 탄생과 죽음, 우리는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탄생과 죽음을 얘기하고 시작과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화의 망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탄생과 죽음이 있겠습니까?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만약에 거울이라고 하면 거울에게는 비춤의 작용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사과가 비치면 사과가 비쳤던 순간, 사과가 비쳤다가 또 사라지면 사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처음에 인식할 때는 사과가 비쳤다가 사과가 사라졌으니까 안 비쳤잖아요. 생하고 멸했죠. 사과가 비쳤다가 사라졌으니까, 안 비치게 됐으니까 거울 입장에서는 사과가 생하고 멸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 현상에만 사로잡힌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 거울이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자기 돌이킴이 완전히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자리에 돌아갔다면, 사과가 있을 때 비추었고 사과가 사라졌을 때 비추었잖아요. 그쵸? 사라짐을 어떻게 알았어요? 사라짐을 비추어서 알았잖아요. 있음을 어떻게 알았어요? 있음을 비추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사과라는 있음과 사라짐, 사과가 있음과 사라짐, 생과 멸을 경험했죠, 지금. 그 생과 멸이 정말로 생과 멸이 있었느냐? 없죠. 거울한테 뭐만 있었어요? 비춤만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과가 없어도 없음을 계속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춤은 계속 그대로인데, 나고 죽음이 없이 그대로인데, 그 현상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가 왔다가, 딸기가 왔다가, 배가 왔다가, 토끼가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생멸이 정말 이 거울에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비춤이 계속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토끼나 사과나 똑같이 공평한 자리에서 다른 것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 거울의 망각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가 없어졌네? 사과가 생하고 멸했네? 이렇게 거울은 인식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울은 비춤만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이 사과에 대해서 생멸을 논한다는 것은 나의 비춤에 대한 망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비춤이 없었다 아니면 사과가 생멸했다 이제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멋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듯 절대적인 진화로부터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에고라 한다. 무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에고는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한다. 우리 아까 거울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사과가 나타났어. 사과가 생했네. 사과가 나타났네. 사과가 드러났네. 새로운 것이 왔네.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뭔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것이 비춤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사과 때문에 이것이 자각되었다고 느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대상과의 동일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와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에고가 대상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 연관이 바로 무지이며 그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대상과 연관 지으려는 에고의 습성이 사라지면 에고는 순수한 채로 남으며 근원으로 녹아 들어간다. 육체와 그릇된 동일시가 바로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며 우선 그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육체와 동일시된 나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동일시가 사라지면 나는 그러면 없는 겁니까? 막 이런 어떤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볼게요. 이거 지금 이제 라마나 마리시의 책인데 그냥 이것을 책이라고 몰랐어도 이걸 인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제 어떤 관념적인 한글을 모르고 어떤 이 관념적인 이 내용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글씨를 배워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동의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거를 관념화시키는 거죠. 서로 머릿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것을 인식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소나무인지를 몰라도 그 나무를 보는 거에 무슨 힘듦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떤 성격을 가졌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취향이 있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신상 프로필의 내용을 모른다 해도 그 사람을 인식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도 몰라도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 산책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요. 그 개별자를 인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조금 더 새로운 시선, 개성적인 그 느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느낄 수 있겠죠. 공감대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나라는 육체화된 동일시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라마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은 아주 경직되어 있죠. 나는, 여기 이제 라마나 마리시가 말하는 그 나는 진화겠죠. 나라는 생각은 에고겠죠. 그랬을 때 나라는 생각은 나는 굉장히 유연한 상태예요. 부드러운 상태. 하지만 나라는 생각은 어때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에서 나라는 생각으로 나오면 물에서 어떤 그 쓰임으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뭐 얼음이다, 뭐 이슬이다, 비다, 눈이다, 이런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면 물이라는 그 표현 불가능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어떤 세상에 나투어지면서 뭐 이슬과 비와 땀과 눈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물의 본체성은 아주 유연하죠. 하지만은 얘가 비가 되고 눈물이 되고 구름이 되는 것은 경직되었어요. 어떤 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바람도 바람의 본체성 굉장히 유연한 상태예요. 어떤 것이든 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와서 갈대를 흔들거나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내 머리카락을 흔들거나 그 들판의 그 곡식들을 흔들 때 이제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는 진화성은 굉장히 유연한 상태지만 나라는 생각으로 넘어오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숲속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의 생각으로 경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본체의 상태는 굉장히 유연한 상태지만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나타지게 될 때는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현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무게감이 있고 질량이 있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말하네요. 순수한 나는 두 가지 마음 상태 또는 두 가지 생각 사이의 틈에서 체험된다. 에고는 끊임없이 계속 어떤 대상과 연관을 맺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에고가 모든 대상 또는 생각과 단절되어 있을 때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가요? 자, 형태가 없는 이 유령 같은 에고는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지속되며 연관 맺은 형태들로 인하여 점점 커진다. 한 형태와의 연관이 끊어지면 다른 형태와의 다른 연관을 맺는데 찾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린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생각으로 연관 지었으니까 생각으로 찾을 수가 없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아름다운 안경 하면 아름다운 안경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냥 태가 금색인 안경은 볼 수 있지만 아름다운 안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거와 같이 에고는 그렇게 내 눈에 아름답다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본인은 느끼지만 그것은 진정한 객관은 아니죠.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직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허용된 상태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인지되기 위해서는 경직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눴고요. 자,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자아탐구를 해야 합니까? 무엇에 대해서 명상해야 합니까? 명상을 하는 데는 명상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 반면 자아탐구에 있어서는 대상은 없고 오직 주관만이 존재한다. 자아탐구, 명상과 자아탐구는 이 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랬을 때 대상이 있는 것보다는 대상이 없고 주관만이 존재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라마나 마하리시는 자아탐구를 통해서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랬을 때 질문이 명상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효과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 명상이란 한 대상에 대한 집중이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멀리하고 마음을 한 생각에 고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깨달음을 위해서는 그것마저 사라져야 한다. 깨달음이란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생각의 막에 의해 가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막을 제거하기만 하면 깨달음은 스스로 드러난다 라고 하시네요. 자아탐구는 명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까? 가장 효과적인 수행법인 자아탐구를 제쳐둔다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면 마음은 가라앉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자아탐구만이 그대의 조건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인 실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자, 질문, 왜 자아탐구만이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하십니까? 대답, 자아탐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행법에서는 그 수행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마음을 인정하며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에고는 수행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미묘한 형태로 계속 남게 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질문, 그러나 다른 수행법을 통해서도 에고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답, 자아탐구 이외의 다른 수행법으로 에고 또는 마음을 없애려는 시도는 마치 도둑이 경찰관임을 가장해서 도둑 그 자신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자아탐구만이 에고도 마음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수행자로 하여금 순수하고 분별 없고 절대적인 진화를 깨닫게 할 수 있다. 진화를 깨달으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진화는 완전한 지복이기 때문이다. 자아탐구가 다른 방법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진화에 대한 집중만이 육체가 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는 뗏목이다.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다.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 에고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실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다. 반면 다른 방법은 에고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방법에선 수많은 의심이 생기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영원한 질문은 끝까지 남는다. 그러나 자아탐구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다른 어떤 수행법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체, 그 자체이면서 다시 실체에 이르려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 우리는 실체를 가리는 뭔가가 있으며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스운 이야기다. 그대가 그대의 지나간 노력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릴 날이 올 것이다. 그대가 웃게 되는 그날 존재하는 그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자,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잘 이것을 어떤 소화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다.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 에고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실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자, 직접적인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에고가 없는 상태,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가 없는 그거. 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나의 개별자적인 어떤 성향과 성격, 그 느낌을 취하는 그 많은 감정의 조합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무감각해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나를 없앰으로써, 나라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현현되는 나를 없앰으로써 나를 어떤 형태의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에고 있는 이대로가 실체이죠. 우리가 파도 있는 그대로가 바다듯이 에고 있는 그대로가 실체이고 에고 있는 그대로가 아무 문제 없이 이 본성과 에고의 다툼이 바람과 낙엽의 그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가을날 보면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바람과 그 낙엽의 흔들림에서 어떤 차이점이 없듯이 에고의 모습이 이대로 진화의 상태인데 우리가 에고만을 집착하기 때문에 진화의 상태의 비춤이 이 사과의 모양으로도 되고 토끼의 모양으로도 되는 것인데 이 비춤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과에 집착하고 토끼에 집착하여서 그것과 동일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것이 내가 나의 본체가 비춤이었구나. 그러면 사과에 누가 그렇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토끼에 누가 그렇게 집착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사과야, 토끼야, 이렇게 없던 것이 생겼네,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비춤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사과로서, 토끼로서 인식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괴로움, 현상을 살아갈 때 그게 집착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며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는 그것이 어떤 정말로 그 에고를 없애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생각을 쓰면서 세상 얘기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이 상태가 다 어떤 내 안에 내재되는 본능에 순응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거스름이 없잖아요. 나투어짐에, 나의 진정한 어떤 아성에, 나툼에 어떤 거스름이 없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에고 그대로가 실체고, 실체 그대로가 에고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는 이 말씀 또한 그 어떤 내 집착을 없애라. 그 에고는 에고대로 쓰되 그 에고 때문에 왔던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